안녕하십니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일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일은 이제 월요일 하루면 그다음에 이제 8월달로 이제 넘어가는데 만기 전주가 되는 거죠. 만기 전주 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막 그 글로벌 시장이 좀 약간 혼돈스럽죠. 막 여러 가지 뉴스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었죠.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또 얘기가 나오고 뭐 매파와 비둘기파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주식이나 파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본만 아시면 돼요. 그걸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시장 그때그때 상황에 대비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을 올해 2번을 남겨뒀다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 평균이나 운송 평균 지수 이런 것들이 전체 시장의 그 선도 수익률이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소비자 지출이나 뭐 PCE 같은 거 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의 추가 완화가 있지. 그다음에 그렇게 우려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침체 우려 완화하고 경기 침체 우려 완화하고 실적이 또 실적 시즌에 받아서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어제 출렁인 거는 이제 일본은행 BOJ 일본은행에서 금융 완화 정책 엔화 환율 YCC 대전환 이 부분이 만약에 우려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은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완화된다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일본 국채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효과가 나가지고 글로벌 시장까지도 좀 침체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재 속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악재 속에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35,500선에서 지금 이게 저항을 받고 있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36,952 여기가 이제 역사적 정고점인데 이거를 이제 올해 안에 이 근처까지 한번 터치를 하느냐 아니면 뚫느냐 이게 남은 건데 또 가다가도 어떤 악재가 나오면 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볼 때는 8월달도 여기서 한 번에 가기보다는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 한 36,000 근처까지는 아마 터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분위기 하나만 봐서는 상승이나 또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 또 약간 양봉 도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치고받는 세력들도 많고 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막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 조정을 거쳐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업종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두 번의 고점 2650을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밑에서부터 설정을 한 건데 2650 정도까지 일단 볼 수가 있다.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100단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50단위로 올려주면 돼요. 2700, 그 다음에 2750, 2800 이렇게 봐주면 된다. 미리부터 뭐 2800 간에 3000 간에 그 시컨 떠들어봐요. 그거 당장 지금 매매를 하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막연한 얘기는 그 누가 못합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 5천 가겠죠. 5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5년 있다가든 10년 있다가든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온갖 그냥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만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잘 하셔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하면은 뭐 좋은 방송들도 있고 다 참고사항이에요. 거기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는 순간 무조건 콜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된다. 무슨 뉴스가 나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면 된다. 우리 시장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한 지금으로서 보면 한 50포인트 여력이 있어요. 50포인트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것도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기까지는 한 번 정도 이쪽은 건드릴 수는 있겠죠. 건드렸다가 언제 또 밀릴지 모르죠. 조그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호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악재가 해소되는 그 차원에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 시즌에 맞물려 가지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또 악재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투기 심리를 갖다가 자극해가지고 이게 고점이다 하면은 그냥 막 던져버리면은 그냥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65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나 여기를 갖다 한 번에 뚫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요즘 아주 핫한 파생이죠.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제시한 거는 350.20이었어요. 350.20인데 뭐 아직 근처에 못 갔고 그 전에 한 350.2 349, 349.3 정도까지 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때도 제가 얘기했죠. 이걸 바로 뚫기보다는 횡보 조정이 계속 등락이 거듭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위아래로 5포인트 보시면 돼요. 5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만기 때까지 350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여기서 340까지도 또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밴드를 일봉상으로 보면은 340에서 4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부적으로 또 분봉으로 살펴보면 또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를 돌파한다든가 여기를 화해하면 완전히 뭐 오버슈팅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그렇고 좀 강하게 올라왔지만 연달아 올라가기보다는 며칠 올라가면 또 하락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항상 금융권이나 이런 위기가 뭐 대출, 부실 대출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새마을금고가 요새 좀 핫하죠. 런던 빌딩에 또 1,400억을 갖다가 투자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뭐 한 번에 지금 날릴 판이라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베스타스 운영 그 사모부동산 펀드 뭐 이런 데 좀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또 옵션들을 많이 하시니까 옵션은 뭐 요즘 위클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위클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진짜 많이 해도 50만원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그 가격을 보고 들어가지 말고 밑으로다가 좀 넓혀갖고 충분히 깔아가지고 체결되고 바로 올라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매매법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빠지고 막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 막 그렇게 베팅하시는 분은 진짜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30분 봉으로 제가 볼 건데요. 30분 봉으로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44 정도 되죠. KB시세가 34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야. 한 4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은 다음 주 한 주는 상당히 좀 출렁임이 심할 가능성이 커요. 양풀이를 죽여야 되니까. 양풀이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원웨이로다가 계속 가기는 원웨이로
원웨이로 한나절 반만 가면 아마 중박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는 뭐 4, 5까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기준에서 한 3호가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은 350, 그러니까 최대 350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337.5, 337.5인데 지금 332.5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원래 350을 갖다가 이 밑에서 많이 하셨는데 350을 갖다 기준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하고 해지해 갖고 오버를 갖다가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상담을 하신 분들은 비중을 절대 못 싫게 하고 오버나잇을 무리하게 하지 말라. 오버나잇을 할 때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오버나잇을 무조건 하라고 시키고 콜이다 풋이다라고 시키는 리딩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엄청난 손실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감이든 아니면은 뭐 분석을 해서든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 하락으로 간다 할지라도 비중을 지금 무리하게 실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수익 범위 내, 수익 범위 내에서도 다가 아니라 일부, 아니면 수익 범위가 그 다음날 반토막이 나도 반은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버나잇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몰빵을 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몰빵하시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 여러분이 다른 데 리딩 업체에 계셨다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거의 다 손실이잖아요. 손실. 무리한 리딩, 무리한 오버나잇, 무리한 몰빵, 무리한 비중,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한다는 거를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사라 그러면 그 리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믿고 그걸 하는 건데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이제 선물은 345에서 위아래 5포인트가 일단은 다음 주는 열려 있다. 그 다음 주는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요한 거는, 이것도 뭐 만기 전에 원래 얘기할 사항인데, 지난번에는 이 340이 뭐 행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을 때 제가 터지면 얘라고 딱 찍었잖아요. 340짜리 기억나실 거예요. 340이 0.04에서 7,775%가 그냥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번 주에 대박은 힘들다. 지난번에는 콜옵션도 대박이 났고 3,800% 넘게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이틀 만에 콜옵션에서 7,340이 7,775%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가 2,200%를 또 맛있게 드셨던 그 기적 같은 홀인원보다 어려운 거를 해냈던, 그 마인드를 바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게 적이 없는데도 또 601% 수익을 올리신 대단한 우리 구독자분들, 다 상담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에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월요일부터 콜옵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왜냐면 이 350도 0.52가 저점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0.5 초반이었죠. 0.5 초반이었는데, 근데 사실 콜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7,000%가 넘게 터질 때 차월물도 1,000%, 1,200%가 다 터졌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0.3대 터졌어요. 0.3대. 0.3대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1.24란 말이에요. 2사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300%가 넘게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콜옵션이 350이 터지려면 얘가 이 바닥을 확인하러 와야 돼요. 바닥을 확인하러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중박 정도가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이게 완전히 깨지든가. 근데 지금은 애매한 자리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5 정도, 1.5 정도나 그 다음에 이제 한 1.8대 이 정도가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많이 슈팅이 나온다 해도 한 2.4 정도. 그럼 이 저점에서 뭐 그렇게 가봐야 한 100% 정도 갈 여력이 있어요. 100% 정도. 많이 가요. 양껏 가야 100% 정도 갈 여력이 있다. 지지선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여기서 항상 밑꼬리가 달렸던 부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거. 여기서는 안 내려가려고 바동친 게 한 0.8 정도 돼요. 근데 0. 딱 0.8이 아니라 이런 데서 트랙을 쓰기 때문에 0.78, 78, 0.80을 일단 지지선으로 잡으셔야 된다. 예, 지지선으로 잡고 상한선은 여기 보이는 대로 1.52, 1.84, 2.43 이 정도 잡아두시면 돼요. 이걸 아예는 5분봉으로 쳐놓으세요. 근데 5분봉이 이게 화면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옆에 메모를 하셨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저항선 설정하고 저항선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뚫었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돌파한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조건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돌파하는 척 했다 내려왔다 돌파하는 척 하고 내려왔다. 이게 지금 120분 봉상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공방이 치열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0.8, 0.8이 지지선이다. 0.78, 76 정도까지는 만약에 월요일날 밀렸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위아래로 또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난번에 저점이 0.58, 0.48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51 여기서 이제 0.48 정도까지 이 정도가 2차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올라갔던 자리가 0.38인데 당연히 0.38이 여기서 찍고 아니면 이 부근에서 찍고 올라가면 또 얘가 중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를 이탈해 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이탈했을 때는 한 0.18대에서는 이제 중박 중에서도 좀 센 중박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주 일주는 이런 식으로 흔들 수밖에 없다. 이게 왜 흔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흔들까? 왜 이렇게 그냥 좀 가만히 가지 흔들까? 이걸 갖다 학습시킨다니까요. 매달 매달 당해요. 그래서 가끔 중기를 보고 너무 매일 하지 마라. 좀 수익이 며칠 남으면 쉬어라. 충분히 본인이 흡족할 만큼 느낄 때가 있어요. 맨날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수익 내다 한 300, 400, 500 이렇게 벌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좀 쉬면 어때? 쉬든지 하면 가볍게 하는 거지, 가볍게. 근데 물량을 계속 더 넣으면은 그게 홀딱 다 날아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버려요. 멘탈 붕괴되면 잡지를 못한다. 그 떨어지던 올라가던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거 떨어졌다 이렇게 양봉 쫙 나오면 야 여기 다 달려들면은 또 쭉 빼버리고 그러다 또 쭉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그냥 쫙 빼버리고 이걸 반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길들여지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서는 원에 이르다가 이렇게 쫙 가버린단 말이에요. 못 따라가요. 이건 못 따라간다고. 왜? 이렇게 해서 음봉 나올 때, 야, 이거 푸시다.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가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한없이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지난달에 만기 때 이틀 만에 나왔던 이 흐름이죠. 여기서 다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잘 모르시면 그 매니저가 이거 영상 올린 다음에 그 요새는 상당히 빠르게 챕터를 다 해놔요. 구분을 해놓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챕터한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말이 빨라서 못 보셨으면 그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설정을 해 놓으시면 다음 주 한 뭐 주 중반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풋옵션은 지금 332.5 이거 60분 봉이 좀 30분 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30분 봉으로 보는 게 낫네요. 이 저점이 지금 0.39예요. 0.39인데 야간을 통틀어서 하면 저점이 어디냐면 0.33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0.3대에서는 잘 나온다. 0.3대에서는 딱딱 요 밑인데 0.3대라고 치고 화면이 너무 작으면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상당히 공방이 치려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그 물렸다 그러면은 콜이든 푸시든 빠져나올 시기가 다 있다.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쭉 올렸다, 쭉 뺐다, 쭉 올렸다, 뭐 한없이 뺐다가 항상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저점을 이탈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는 이제 또 어제도 좀 상당히 눌린 상태고
종가에 한 1시간 정도를 그나마 좀 0.45에서 올라왔는데, 자, 야간장에는 0.33이 저점이라고 그랬죠. 0.33이고 0.4가 좀 넘게 아마 끝났을 거예요. 0.4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 0.33 저점에서 지금 이 종가에서 상당히 밀렸어요. 상당히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0.33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주간 같은 경우는 0.39인데 예를 들어서 0.39 이 쌍바닥에서 살짝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과연 이걸 이 0.33인데 주간에서 할 때는 0.33만 보면 안 돼요. 0.30이 붕괴되냐 안 되냐. 0.30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그랬을 때 0.3이 지켜지느냐. 이게 지지선이에요. 0.333을 갖다가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자주 하는 거니까 5분봉으로 돌아가 보고. 야간을 한번 야간 차트가 0.36에 끝났네요. 36에 끝났고 0.38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 풋옵션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주간의 저점은 0.39다. 만약에 0.39가 지켜져서 이런 식으로다가 밑거리가 달고 그대로 치고 올라간다라면 또 의외로 또 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0.30이 무너져서 바로 올라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콜옵션 쪽을 갖다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 붙들고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리고 있는 게 잘 가면 거기다가는 이제 비중 더 실어도 되죠. 비중을 더 실어도 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항상 반대쪽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반대쪽으로. 근데 그게 물량을 너무 많이 실으면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그거를 개선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수익들을 그렇게 꾸준히 나시는 거예요. 댓글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얼굴 다 모르시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상담만 통해 갖고, 카톡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 갖고만 잘못된 매매 어떻게 매매해 왔는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가끔가다 잘하다가 한 번씩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아니까 그게 다시 고쳐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0.3대에서 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0.56을 갖다 돌파하냐 못하냐. 지금 이게 이제 가격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변하지만은 지금 0.52에 끝났지만은 분명히 0. 거의 3대 잘 나오면 0.3839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0.34, 33 이렇게 빠져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항선은 0.56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제 0.45가 있죠. 45가 저점 자리 이 정도까지 왔다가 바로 올라왔다가도 45를 깨질 때는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닥을 만들어 가는지 쌍바닥을 완전히 만드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쌍바닥을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요 자리를 돌파할 때가 추가 매수 자리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항선은 따로 설정이 되는 거죠. 따로 설정이 돼가지고 한 5, 6을 돌파하면은, 지난번에 이 7, 8자리가 엄청 공방이 치열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0.56이나 0.78까지 많이 가면 이 정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설정한 자리는 세 가지였죠. 하나, 둘, 그 다음에 0.9 하나. 근데 0.90까지 갔어요. 0.90에서 한 틱 차이로다가 여기 터치를 못하고 그대로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못 팔아도 그 위에가 0.78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던져버려야죠. 이 자리에서는 던져버리고 콜옵션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아마 신호는 나왔을 거예요.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는, 이 정도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호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여기서 정확히 나왔네요. 정확히 볼 것도 없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반전이 됐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만 뭐 실적이 좋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꺾이면 무섭게 꺾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풋 하나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이 맞아요. 상승이 맞으나 월요일 날 포인트는 갭상승을 해갖고 늘 얘기하지만 먼저 치고 올라가면 빠질 가능성이 커요. 얘처럼 이렇게 먼저 확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밀려버리면 그 세 번째 네 번째 봉에서 여기를 돌파 못하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살짝 한두 팀 밀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그때는 콜 쪽으로 붙어야 돼요. 콜 쪽으로. 풋 쪽으로 붙는 조건은 풋 같은 경우 이제 개파락 하겠죠. 개파락 해가지고 확 밀다가 밑꼬리가 확 달리든가, 처음부터 딱 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그거 깨지면 더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콜옵션은 아실 거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이 0.3대로 예상되는데 0.3 초반 개파락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척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밀리면은 0.3도 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대로 갭이 하락했는데 밑으로 빼는 척에다 밑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갈 때, 근데 그 봉 하나 갖고는 위험하죠. 봉 하나 갖고 위험한데, 그 다음에 뭐 약간 눌리든지 아니면은 강하게 갈 때는 봉이 한 3개 정도는 그냥 올라가니까 봉 3개 정도는 올라가는데, 살짝 밀었다가 치고 올라갈 때 일단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예 봉 한 5개 제가 늘 보라고 하잖아요. 예, 봉 5개 정도 보고 그 한 마디 두 마디를 갖다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5분 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보고, 예, 그 다음에는 신호가 양봉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크게 이탈 안 하고, 이 정도라도 지금 한 20틱이 넘잖아요. 20틱 넘고. 그래서 봉을 5개 보던가 아니면 10시나 10시 반쯤 제가 항상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예 분석을 하고선 보는 게 낫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양봉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밀렸다가 올라갈 때는 이 최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수익이 나요. 근데 여기를 또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또 빠지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심하게 흔든 거죠. 0.78 라인을 두고 엄청 흔들었고, 그 밑에 요 지지선에서 또 상당히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오면서 또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한 마디든 뭐 이거 두 마디든, 뭐 많이 드신 분은 3마디까지 돼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떨어지든 말든. 그리고 오버나잇은 가급적이면은 수익 범위 내에서 한두 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중 실어놓으면 딴 거 안 보여요. 내 거만 보여. 내 거만 계속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월요일 날, 그 다음에 다음 주 시황은 마치고, 만약에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는 댓글 다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제가 뭐 바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댓글로 다 가끔 뭐 지지와 저항은 이번에는 안 올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거 보고 한번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가끔 댓글로 리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인기 순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 댓글에 위에 보면 인기 순으로 돼 있으면 막 섞여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최신순을 클릭을 하면은, 예, 최신순으로 쫙 뜨기 때문에 보기가 편해요. 보실 때마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일단 뭐 질문을 안 하니까 일단 세 종목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나라 대표주기 때문에 시총이 한 25%.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를 넘는 회사가 3군데나 되니까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우리 시장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거의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73,600원이 고점이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냐 못하냐. 이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빵 뚫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8만 원 정도 보면 되겠죠. 8만 원, 8만 원 보면 되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한 6만 8천 원 정도, 6만 8천 원만 지지가 되면 그게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8천 원,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한다, 그때는 이제 파세 가시는 분은 선물 매도고 풋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갔다 더 이상 못 가고 밀리든가 신호가 나오죠. 그래, 신호가 나온다. 그리고 두 종목 살펴보는데, 이거는 뭐 제가 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다른 거 하냐 이거죠. 제가 이거 지난번부터 이런 거는 좀 중장기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라고 해봐야 뭐 6개월도 안 됐네.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못 잡았더라도 한 이 정도에서는 지금 잡기가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그때 다 지지와 저항선을 설정한 건데, 이거 뭐 싹 뚫어버렸기 때문에 싹 뚫리고 멋있게 그냥 여기서 지지되고 올라가서 여기서만 사도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요 조정을 거치고, 조정을 살짝 거친 다음에 신호로 보면은 약간 여기서 하락을 하려다가 뭐 호재가 있는지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제가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국제강하고 SJM 같은 경우는 IMF 때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는 재상장이었죠. 재상장. 그래서 제가 재상장을 보니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사가 합쳐버렸어요. 3개사가 합쳐가지고, 중요한 거는 상승을 처음에나 많이 했죠. 많이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그냥 완전히 17,930원 17,930원이 고점인데 그 뒤로 주장창 흘러내렸어요. 이건 뭐 6월 19일부터 계속 흘러내렸어요. 계속 흘러내렸는데, 지금 이런 저점이 8,010원인데 이 장대 양봉이 상한가가 나온 것 같아요. 상한가 강력하게 나와서 이게 다시 밀리더라도 8,000원이 지지가 되면, 8,000원이 지지되면 이거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11,8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11,800원 정도 돌파가 나왔을 때, 얘가 얘가 처음에 이 고점을 갖다가 향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재상장되고 동국제강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구독자분이 요청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죠. 그래서 고점 어디 저점 어디인데, 저점은 지금 지켜갖고 또 반등이 나오고, 그때는 엄청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진원 같은 경우는 뭐 거기 사장이 거액을 받고 있죠. 거액을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받나 막 그럴 거예요. 19년 동안 적자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동국제강까지를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 손실을 많이 보셨던, 파생을 하면서 큰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많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또 저희 유튜브에 와서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너무 잘하고 또 그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지금은 그 매매법을 바꾸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편안해 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잡고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